러시아는 대규모 연료 위기 속에서 다시 소련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0일 러시아 당국이 출국 비자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련 시절에 존재했던 제도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나라를 떠나기 위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비자가 없으면 소련 시절처럼 여러분은 단순히 출국할 수 없습니다. 곧 러시아에서 비행기표를 사고 그냥 출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누구를 출국시키고 누구를 출국시키지 않을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규모 동원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는 마침내 모두에게 충분한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국내 수요의 65%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 이미 러시아의 5개 지역에서는 당국이 주유소를 러시아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많은 소식통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확전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에게 원칙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봅시다. 불타는 정유 공장들과 휘발유를 사기 위한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원령에 대한 소문과 새로운 긴장 고조에 대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푸틴이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이른바 출국 비자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모든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가장 큰 소식, 7월 10일의 가장 큰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젬 오브야스니트 매체는 외교계 소식통과 푸틴 대통령 행정부의 가까운 인물을 인용해 크렘린이 특별 출국 비자 없이는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필요한 서류는 외무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외에 있는 러시아 시민들의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마치 오웰의 소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러시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출국을 막으면 됩니다. 러시아인이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크렘린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세부 사항이 정말 무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광 출국 비자 도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비우호적인 나토 국가들에는 러시아인들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만 미리 승인된 경로를 따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련 시절과 똑같이 말이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현재 목록이 작성 중이지만 개인 관광이 여전히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출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의 모든 철학을 보여주는 한 소식통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틀을 사고 바로 비행기를 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출국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후퇴인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역사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출국 금지는 러시아에서 스탈린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1935년에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조국에 대한 반역과 동일시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까지 소련 시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승인 절차를 거치고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출국 비자입니다. 즉, 이는 마지막으로 소련 시절에 시행되었던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문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초반에도 돌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알렉세이 자이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특별한 출국 비자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 헌법 27조에 따라 자유롭게 출국하고 귀국할 권리가 보장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오직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국가의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실은 결국 변했습니다. 출국 제한 메커니즘은 이미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소환장법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소환장이 국방부 전자등록부에 등록되는 즉시 그 사람을 출국 금지 상태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미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에 도입된 계엄령 하에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훨씬 더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들은 다른 소식들과 겹칩니다. 러시아가 내부에서 벽을 쌓는 동안 유럽은 외부에서 벽을 쌓고 있고, 죄송하지만 러시아인들을 마치 병 속의 거미처럼 가두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인들에게 사망을 정말로 막다른 길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선택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모스크바는 자국민 출국을 고민하고 유럽연합은 그들 중 받아들이지 않을 대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인 7월 10일, 유럽연합 국가들이 21번째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러시아 군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새로운 버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군복무를 했거나 전투에 참여한 모든 러시아 시민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기 버전은 행정 및 물류 기능을 포함해 러시아 군대에서 어떤 역할이든 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으며 탈영자만 예외로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반대 이후 이 조치는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단기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파리와 로마는 합리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의무 징병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금지 조치는 사실상 의무 복무를 마친 모든 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유럽은 전쟁과 관련된 러시아인들에게 문을 닫고 있고, 러시아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체제 안에 있는 사람은 끼어버리게 됩니다. 안에서는 자신의 국가가 내보내주지 않고, 밖에서는 다른 나라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출국 비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다시 떠오른 걸까요? 먼저 러시아 내부 상황을 살펴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오늘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연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러시아 관료의 입에서 나올 수 없었던 말들을 오늘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용문입니다. 연료 시장에 문제가 있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에 줄이 생기거나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는 원인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정유 공장들이 고장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것입니다. 노박의 이 인정은 몇 주간의 부인 끝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틀 전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의에서 바로 그 알렉산드르 노박은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1일 에도, 그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6월 26일 에도, 그는 모든 것이 과열과 인위적인 수요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휘발유가 넘쳐나는데 그냥 둘 데가 없을 뿐이고 러시아인들 스스로가 이런 극심한 과열을 만든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상황은 아주 좋다고 말이죠. 이제 그는 휘발유 부족이 실제로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현실은 말하자면 선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솔로비오프나 스코베에바 같은 사람들이 선전해도 주유소 줄에선 러시아인들을 설득해서 휘발유가 충분하고 상황이 아주 좋다고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현실의 규모를 숫자로 보면 그 숫자들은 충격적입니다.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자동차 휘발유 생산량은 여름철 평균 소비량의 65%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휘발유 생산량이 하루 7만 5천 톤으로 급감했는데 같은 기간 러시아인들은 하루 약 12만 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수 시장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생산이 시장 수요에 비해 하루에 4만에서 4만 5천 톤 정도 부족합니다. 즉, 약 35%에 해당합니다. 이제 주목해 주세요. 불과 6월만 해도 그 격차는 25%로 평가됐습니다. 즉, 이 격차는 빠르게 그리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 공장에 몇 번 더 공격이 가해지면
상황은 완전히 재앙이 될 것입니다. 즉, 현재 이미 시장의 3분의 1은 전혀 충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정유 공장을 하나씩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6일에는 옴스크 정유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며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피했던 상위 10개 정유 공장 중 마지막 남은 곳이었습니다. 7월 2일부터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니즈네프 테오르그 신테즈가 중단됐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휘발유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정유 공장입니다. 7월 8일부터 사라토프 정유 공장은 원유 수령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인텔리전스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절반이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또한 정유 공장 가동률은 1990년대 말 이후 처음 겪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휘발유 생산은 1년 만에 최소 25% 감소했고 디젤 생산은 거의 40%나 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적 굴욕의 모습입니다. 석유 초강대국이 인도에서 휘발유를 해상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물량은 벨라루스에서의 공급으로 메우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6월의 공급량을 사상 최고치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미 절박한 조치를 취해 디젤 연료조차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정부가 품질 기준이 낮은 휘발유와 디젤 생산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에서 모든 전체주의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렘린은 군봉을 사용해서 휘발유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러시아 연방의 키로프 주가 주유소에 무장 순찰대를 보낸 5번째 지역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의 표현은 거의 우스꽝스럽게 들립니다. 주유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순찰대, 교통경찰, 그리고 러시아 국가방위군 직원들이 상시로 근무하게 됩니다. 키로프주는 쿠반, 자바이칼 지역, 노보시비르스크, 그리고 이르쿠츠크주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상황은 그야말로 초현실적입니다. 쿠반과 노보시비르스크주에서는 주유소의 카자크, 자원봉사자, 그리고 이른바 시민자경단가 근무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주유소에 경찰과 러시아 국가방위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르쿠츠크주에서 치안당국이 대기줄을 24시간 내내 순찰하며 대파리들을 이미 붙잡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할당제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시와 같습니다. 키로프주에서는 7월 11일부터 연료를 짝수, 홀수 원칙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짝수날에는 짝수번호 차량이, 홀수날에는 홀수번호 차량이 주유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당국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단지 1리터에서 10리터 정도만 주유하기 위해 온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맞춰봅시다. 공장에 불이 나고 자동차 연료통이 비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왜 국가가 갑자기 자국민을 나라 안에 가두고 이른바 출국 비자를 다시 도입하려는 걸까요? 답은 연료 위기는 문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도망치고 싶어질 만한 일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원입니다. Z채널들에서는 이미 새로운 징집 물결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100만에서 200만 명이라는 숫자와 10월이라는 시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 이후입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선거를 치르고 그 다음에 모든 비인기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출국 비자가 동원과 결합되어 하나의 통합된 메커니즘이 됩니다. 전자동원 통지서에 관한 법은 이미 사람을 즉시 출국 금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출국 비자는 단순히 마지막 허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환장이 도착하기 전에 그냥 비행기표를 사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 말입니다. 국가는 새로운 동원 물결이 시작될 때쯤에는 이미 문이 완전히 잠겨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확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을 끝내려는 나라의 징후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오히려 전쟁을 계속하고 확장하려는 나라의 징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군사화되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미 드론과 싸울 사격수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사회 전체를 완전히 군사체제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러시아의 논리는 점점 더 소련의 최악의 논리와 닮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빠질수록 자물쇠는 더 단단해집니다. 연료 부족 인정, 주유소에 배치된 경찰, 휘발유 배급제, 이 동원 소문과 출국 비자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그냥 흩어진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전략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을 안에 가두고 그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등 모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크렘린이 멈출 생각이 없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단 하루, 7월 10일에만 우리는 러시아인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국가는 스탈린 시대의 출국 비자 제도 부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이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허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반면 유럽은 전쟁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연료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휘발유 생산량이 수요의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주유소에는 연료 대신 경품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근위대과 경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위에는 동원령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분명히 크렘린은 평화가 아니라 새로운 전쟁 국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람들을 전선으로 내몰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든 출구를 미리 봉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수용소처럼 변해가는 러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임무는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